혹시 누군가와 처음 만나서 커피를 마시러 갔을 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 왠지 편안하네 혹은 왜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불편해라는 느낌 말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그 중에는 한두 번 만났을 뿐인데도 평생 친구처럼 편안했던 분도 계셨을 테고, 반대로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도 마음 한편이 늘 불편했던 분도 계셨을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이 잦아진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동호회 활동, 평생교육 수업, 복지관 프로그램 등에서 새로운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커피 한 잔 하시죠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흔한 일상 속 커피 한 잔이 사실은 그 사람의 본성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순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누군가 말하는 투 행동하는 모습, 작은 표정 하나에서도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감이 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고민도 드실 겁니다. 내가 너무 까다롭게 보는 건 아닐까? 나이 들어서 예민해진 건 아닐까? 그냥 넘어가야 하나? 특히 우리 세대는 참고 배려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불편해도 내색하지 않고 이상해도 그냥 넘기고 원래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하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은 어떤지, 이 관계가 나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조차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셨던 그 작은 불편함, 미묘한 위화감,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들이 사실은 정확한 신호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심리학자들과 인간관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30분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뭐 드시겠어요?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내가 편한지 살피고 내 취향을 존중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먼저 주문하고 자기 얘기부터 시작하고 시간이 다 되어도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똑같이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 어떤 사람과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떤 사람과는 기운이 쭉 빠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사람 구별법이 아닙니다. 사람 심리를 이해한다면 앞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삶의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 한마디에 담긴 사람의 태도. 김순예 씨는 얼마 전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새 친구와 처음으로 카페에 갔습니다. 그 친구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순례 씨, 뭐 드실래요? 커피 좋아하세요? 아니면 차 종류가 나으세요? 김 씨가 저는 아메리카노가 좋은데요 하고 대답하자 그 친구는 그럼 따뜻한 걸로 시킬까요? 차가운 걸로 시킬까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김 씨는 또 다른 지인과 같은 카페에 갔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지인은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카운터로 직진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요? 김 씨에게 묻지도 않고 주문을 해버렸습니다. 김 씨는 사실 그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싶었는데 이미 주문이 끝나버려서 그냥 받아 마셨습니다. 별것 아닌 일 같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문해버릴까요? 전문가들이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긴장하거나 조심할 때보다 오히려 편하고 자연스러운 순간에 진짜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치 집에 있을 때 편한 옷 입고 있는 모습이 진짜 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커피 주문같이 부담 없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긴장을 풉니다. 뭐 커피 하나 시키는 건데 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평소에 감추고 있던 습관이 슬쩍 나옵니다. 마치 옷에서 실밥이 튀어나오듯이 말입니다. 한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상대방한테 뭐 먹고 싶은지 먼저 물어보세요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빨리 정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상대방한테 먼저 물어본 사람들끼리는 나중에도 계속 연락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빨리 정한 사람들끼리는 금방 연락이 끊겼습니다.
단 한 번의 작은 행동이 관계 전체를 좌우한 겁니다.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 전체가 삐뚤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커피 한 잔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그냥 같이 커피 마시러 온 사람으로 볼 게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도 취향이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오늘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커피 한 잔이 뭐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바로 그 작은 것 속에 사람의 인품이 다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와 커피 마시러 가실 때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주문하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 사람을 평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구나. 이런 습관이 있구나 하고 이해하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 자신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주문하고 있나? 나는 상대방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의자 위치에 담긴 불안과 배려. 박영수 씨는 노인대학 동기 몇 명과 정기적으로 차를 마십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분은 항상 출입구 쪽 자리에 앉습니다. 혹시 급히 나가야 할 수도 있잖아요 라는 게 그분의 이유입니다. 또 다른 분은 항상 구석 자리를 고집합니다. 여기가 제일 조용해서 좋아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반면 이정혜 씨는 자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앉으면 되지 뭐라며 자연스럽게 앉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언니,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더 편할 거예요 라며 자기는 불편한 자리에 앉고 좋은 자리를 양보합니다. 이렇게 자리 하나 정하는 것도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이 카페나 식당을 3개월 동안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앉는지, 왜 그 자리를 고르는지 관찰한 겁니다. 결과가 재미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 자리를 별로 안 가렸습니다.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아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특정 자리를 강하게 원했습니다. 출입구 옆, 벽면 쪽, 구석진 곳. 이런 데를 꼭 찾았습니다. 이건 마치 집에서 이불 덮고 자는 것과 같습니다. 추워서 이불 덮는 것도 있지만 이불 덮으면 왠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자리에 앉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겁니다.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남을 많이 배려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불편해도 좋은 자리를 양보한다는 겁니다. 햇빛 드는 자리, 따뜻한 자리, 넓은 자리. 이런 걸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본인은 불편한데 앉는 겁니다. 옛날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자기를 잃어버리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 자리 하나 고르는 것도 남 눈치 보고 불편해도 참고 내가 원하는 거 포기하면 그게 바로 자기를 지옥에 가두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율곡 이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용의 도리. 너무 과하지도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중간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리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배려하되 나도 존중해야 합니다. 언니, 어디 앉고 싶으세요? 저는 여기가 좋은데 언니는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진짜 배려입니다. 자리 하나 정하는 것도 많은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편해서 아무데나 앉고 누군가는 불안해서 특정 자리를 찾고 누군가는 평생 배려하며 살아서 늘 양보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다만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내 편안함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는 건 좋지만 내가 너무 불편한 자리에서 몸도 마음도 긴장하면 안 됩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와 만나실 때 물어보십시오. 어디 앉을까요?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 마음을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 최경혜 씨는 오랜 친구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었더니 그냥 뭐 그렇지 뭐. 나이 들면 다 비슷하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데 너는 요즘 어떠니? 건강은? 이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최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진짜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들으니 그 친구는 최근 건강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김미순 씨는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마음을 터놓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 다녀요. 애들이 자주 안 와서 서운해요. 같은 솔직한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너무 쉽게 털어놓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김 씨 본인은 숨기고 살면 답답하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사람들 대화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진짜 마음을 말해보세요 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예의 바르게 말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진짜 마음을 말한 사람들끼리는 30분 만에 친해졌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든 것입니다. 근데 예의만 바르게 말한 사람들은 몇 시간을 같이 있어도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마음을 나누면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구나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집안에 손님을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현관에만 있으면 남인데 거실로 들어오면 가족 같아지지 않습니까?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털어놓으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이 갑자기 집안 사정을 다 말하면 당황스러운 것처럼 말입니다. 옛날 소크라테스라는 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을 드러내라. 진짜 나를 보여줘야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가면 쓰고 만나면 가면끼리 만나는 겁니다. 진짜 사람끼리 만나려면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도 진실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거짓으로 꾸민 모습은 오래 못 간다. 진실한 마음만이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 커피 마시며 나누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마음을 담아야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 여러분, 대화는 관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대화는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솔직해서 실수하고 때로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답답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요한 건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가면형 친구가 괜찮아라고 해도 진짜 괜찮은지 한 번 더 물어봐 주십시오. 진짜 괜찮아?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말입니다. 방어형 친구가 예민하게 반응해도 아, 이 사람한테 상처가 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화내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진짜 내 마음을 말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면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돌아서면 느껴지는 마음의 무게. 이순자 씨는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와 2시간 동안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친구가 계속 자기 얘기만 했고 이 씨가 뭘 말하려고 하면 끊고 다시 자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야, 근데 나는 말이야 하는 말만 수십 번 들은 것 같았습니다. 차 한 잔 마셨을 뿐인데 마라톤을 한 것처럼 지쳤습니다. 반면 정미경 씨는 이웃 언니와 1시간 정도 커피를 마시고 왔는데 집에 와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언니는 정 씨 얘기를 잘 들어줬고 중간중간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많이 힘들었겠네 같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따뜻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같은 시간을 보내도 헤어진 후의 감정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한 뒤 만나기 전과 후의 기운을 재봤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만나면 기운이 충전됐습니다. 마치 휴대폰 충전하듯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과 만나면 기운이 쏙 빠졌습니다. 배터리가 다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만난 시간이 길고 짧고는 별로 상관없었다는 겁니다. 30분만 만나도 기운 빠지는 사람이 있고 3시간을 같이 있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그 사람에 대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알아낸 게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전염된다는 겁니다.
마치 하품이 전염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대가 긍정적이고 편안하면 나도 그렇게 되고, 상대가 부정적이고 불안하면 나도 그 감정을 받습니다. 노자라는 옛 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벼운 것이 무거운 것의 뿌리다. 관계도 가벼워야 오래 간다는 겁니다. 너무 무겁게, 너무 진지하게 하면 부담이 됩니다. 부담스러운 관계는 피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내 얘기, 내 생각, 내 감정에만 집착하면 상대는 에너지를 잃습니다. 좀 덜어내야 합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덜어내야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헤어진 뒤 한번 느껴보십시오. 기분이 어떤지를 말입니다.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기운이 빠졌습니까? 마음이 가볍습니까? 아니면 무겁습니까? 이 감정이 바로 그 관계가 어떤지 알려줍니다. 물론 가끔은 힘든 친구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게 우정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매번 반복되고 내가 계속 힘들다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돌아보십시오. 나는 혹시 상대의 기운을 빼앗고 있진 않나? 나는 혹시 너무 무거운 사람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래야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예상할 수 있다는 편안함. 조영숙 씨에게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약속을 정하면 꼭 지키고, 다음에 내가 살게라고 하면 정말 다음에 사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라고 하면 정말 언제든 전화를 받아줍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그 친구는 믿을 수 있어. 말과 행동이 똑같거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 그래서 편해. 실제로 조 씨가 힘들 때 그 친구는 새벽 2시에도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이 진심이었던 겁니다. 반면 조 씨에게는 또 다른 지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우리 자주 만나자고 말하지만 정작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요즘 바빠서라며 피합니다. 힘들면 얘기해라고 하지만 정작 힘든 얘기를 하면 에이, 그 정도로 힘들어? 라며 가볍게 넘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전문가들이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누굴 가장 믿으세요? 대답이 재미있었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믿는 건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알 수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마치 매일 가는 동네 가게처럼 말입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있고 항상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주인도 늘 친절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불안합니다. 이 사람 말을 믿어야 하나, 행동을 믿어야 하나?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이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한 연구에서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능력은 좀 부족해도 항상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능력은 뛰어나지만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보다 훨씬 신뢰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된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 도와줄게, 소중해. 이런 말은 쉽습니다. 입만 열면 되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어렵습니다. 진짜 사람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의 문을 연 것과 같다. 약속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시간 잘 지킨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자기 말에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십니까?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큰 복입니다.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일관된 사람인가? 내 말과 행동이 같은가? 시간이 지나도 나는 같은 가치를 지키고 있나? 일관된 사람이 되는 건 어렵습니다. 가끔은 약속 지키기 힘들 때도 있고 감정 조절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나는 약속 지키는 사람이고 싶어. 그래도 나는 믿음 주는 사람이고 싶어 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관성입니다.
6번째, 부드러운 말 속에 숨지 않은 마음. 한영애 씨는 오랜 친구들과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그중 한 분이 이번에 새로운 옷을 입고 왔습니다. 어때? 이번에 새로 샀어. 다른 친구들은 예쁘다, 잘 어울린다고 말했지만 한 씨는 조금 다르게 말했습니다. 색깔은 정말 예쁜데, 근데 디자인이 언니한테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언니는 좀 더 심플한 게 잘 어울리거든. 친구는 처음엔 살짝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사실 좀 그런 것 같았어. 영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씨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지인은 항상 좋다, 예쁘다, 괜찮다만 말합니다. 정작 뒤에서는 그 옷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진심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항상 좋은 말만 하세요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진실하되 부드럽게 말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말만 한 사람들끼리는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 칭찬받았다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믿음이 안 갔습니다. 저 사람 말이 진심일까? 의심하게 됐습니다. 반대로 진실하고 부드럽게 말한 사람들끼리는 처음엔 조금 불편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싶은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깊은 신뢰가 생겼습니다. 저 사람은 진심으로 날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구나 알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판을 전혀 안 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솔직한 의견을 나누는 게 관계에 훨씬 좋았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말하느냐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옛 현자가 중용을 강조했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무례하지도 너무 조심스러워서 거짓되지도 않는 균형입니다. 정직하게 소통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균형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바른 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른 말을 하되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겁니다. 왕한테도 쓴소리를 했지만 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소통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직하면서도 따뜻한 사람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귀한 인연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을 성장시켜줍니다.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기분을 좋게 하지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자기 자신한테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나? 진실을 말하되 상처 주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건 평생의 과제입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진실 말하면 상대가 기분 나빠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연습하다 보면 부드럽게 진실을 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런 소통이 쌓이면 진짜 깊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7번째, 여유가 관계를 살립니다. 김철수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립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분은 늘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누군가 말실수를 해도 웃으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모임 시간이 늦어져도 천천히 하세요. 급한 거 없어요. 누군가 약속을 못 지켜도 다음에 보면 되지 뭐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김 씨도 저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무관심한 게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겁니다. 반면 다른 지인은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 5분이나 늦었어? 왜 내 전화를 안 받았어? 하고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그분과 있을 때 긴장하게 됩니다. 실수할까봐, 기분 상하게 할까봐 조심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작은 불편함을 참도록 가르쳤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모든 감정을 즉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6개월 뒤 어땠을까요? 작은 것을 참는 연습을 한 그룹은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모든 감정을 즉시 표현한 그룹은 싸움이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는 건 미숙한 겁니다. 반대로 모든 감정을 꾹꾹 눌러 담는 것도 안 좋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말해야 할 일이고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이야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주변 사람들도 영향받습니다. 마치 하품이 전염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여유로우면 주변도 편안해집니다. 노자라는 옛 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진다. 무슨 뜻일까요? 여유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걸 내려놓으면서 생깁니다. 마치 큰 나무가 천천히 자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붓다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불편한 것도 지나갑니다. 지금 화나는 것도 시간 지나면 잊혀집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작은 일에 안 흔들립니다. 심리적 여유는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일에도 화내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완벽을 추구합니다. 근데 나이 들면서 깨닫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다는 걸 말입니다. 물론 여유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가 계속 실수하거나 배려 없이 행동하면 화가 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화낼 만한 일인가? 10년 후에도 이게 중요할까? 대부분은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작은 일은 웃어넘기고 중요한 것만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런 여유가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8번째, 나만 편한 사람이 아닌 모두를 편하게 하는 사람. 박순옥 씨에게는 평생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어떤 모임에 가도 어떤 사람들과 있어도 분위기가 편안해집니다. 누군가 말다툼을 하면 자, 진정하고 얘기해요 하며 중재하고 누군가 소외되면 이쪽 분도 얘기 좀 해봐요 하며 참여시킵니다. 한 번은 박 씨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항상 중심을 잡아?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심을 잡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야.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불편하잖아.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기만 편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편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여러 모임을 관찰했습니다.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능력 좋은 사람이 많은 모임보다 균형을 잡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모임이 훨씬 더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싸우고 분위기 나쁘면 제대로 못합니다. 반대로 분위기 좋고 서로 존중하면 평범한 사람들도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 자기 감정도 조절하고 남의 감정도 잘 읽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은 스트레스가 적고 관계가 안정적이었습니다. 공자님이 중용을 최고의 덕으로 여겼습니다.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이 딱 알맞은 것.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 너무 솔직하지도 너무 조심스럽지도 않은 균형. 이게 중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양극단 사이의 중간이라고 했습니다.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에 있고 관대함은 낭비와 인색함 사이에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이 곧 덕입니다. 종합 안정형이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걸 배워야 가능합니다. 근데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바로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실수해도 괜찮고 가끔 균형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커피 한 잔 속에 담긴 사람의 본성, 그리고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총 8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먼저, 주문하는 순간에 드러나는 본성을 봤습니다. 배려형은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조급형은 빨리 결정하며, 통제형은 주도권을 쥐려고 합니다. 작은 순간이지만 그 사람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앉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심리를 살펴봤습니다. 안정형은 자리에 구애받지 않고 경계형은 특정 자리를 선호하며
과배려형은 항상 상대한테 좋은 자리를 양보합니다. 공간 선택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셋째, 대화 흐름에서 보이는 심리를 다뤘습니다. 솔직형은 진실을 말하고, 가면형은 감정을 숨기며, 방어형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냈습니다. 넷째, 헤어질 때 남는 감정을 봤습니다. 에너지 소모형과 만나면 기운이 빠지고, 무게감형과 만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만남 후의 감정이 그 관계의 본질을 알려줬습니다. 다섯째부터 일곱째까지는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일관성 안정형은 말과 행동이 같아 신뢰를 주고, 정직한 소통형은 진실하되 부드럽게 말하며, 심리적 여유형은 작은 일에 안 흔들리고 관계를 안정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안정형, 즉 관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사람을 다뤘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든 좋은 특징을 고루 갖추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찰하되 판단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누군가와 커피 마시러 가실 때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주문하는지, 어디에 앉는지, 어떻게 대화하는지 관찰하십시오. 근데 이건 그 사람을 판단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 이 사람은 배려형이구나. 이 사람은 경계형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면 화가 안 납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의문 대신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구나 하는 공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나는 어떤 유형인가? 나는 상대를 편하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둘째, 에너지를 지키십시오. 나이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합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만나고 나서 계속 기운 빠진다면 만남의 횟수를 줄이십시오. 바빠서라고 핑계댈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자주는 못 만날 것 같아라고 말하면 됩니다. 대신 만나고 나서 기분 좋아지는 사람들과는 더 자주 만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셋째, 균형을 추구하십시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너무 많이 주지도, 너무 적게 주지도 마십시오. 너무 솔직하지도, 너무 거짓되지도 마십시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마십시오. 이 정도면 적당해라는 감각을 키우십시오. 상대한테 배려하되, 내 자신도 배려하십시오. 상대를 존중하되, 나 자신도 존중하십시오. 이 균형이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가끔 불편하고, 가끔 힘들고, 가끔 오해가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대화하고, 이해하고, 조율하는 겁니다. 커피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관계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와 커피를 마실 때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람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쉼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버라이프 카페였습니다.